여러분, 지금 미국 월가가 난리입니다. 투자자들이 내 돈 돌려달라고 아우성인데요. 운용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줄 돈이 없다. 이게 2026년에 나온 말입니다. 혹시 이거 제2의 금융위기 시작 아닌가요? 자, 뭔 일이 있었냐면요. 올해 2월 18일 미국의 대형 사모대출 운용사 블루아울 캐피털이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합니다. 자기네 펀드 OBDC2의 환매를 영구 중단하겠다고요. 영구요? 영구. 그냥 잠깐 멈추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원어치 자산을 급하게 내다 팔았어요.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타자가 클리프 워터예요. 49조 원 규모 펀드인데 여기에 역대 최대 환매 요청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뭐 했냐? 7%만 돌려줄게요. 블랙록사나 HPS도 마찬가지, 우리도 5%만. 그리고 가장 최근엔 스톤리지라는 운용사가 투자자한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요청하신 금액의 11%만 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맡겼으면 11만 원만 돌려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이쯤 되면 공포죠. 여기서 한 발 뒤로 빼서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사모대출이 대체 뭔데? 하실 분들 많을 거거든요. 간단합니다. 보통 기업이 돈이 필요하면 은행 가서 대출 받잖아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 규제가 확 세졌어요. 은행들이 우리 이제 위험한 데는 안 빌려줄래 이러기 시작한 거죠. 그럼 돈이 필요한 기업들은 다른 데서 빌려야죠. 그래서 등장한 게 사모대출, 영어로 Private Credit입니다. 은행 대신 자산운용사나 사모펀드가 투자자한테 돈을 모아서 기업한테 직접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나눠 가지는 구조예요. 이게 얼마나 커졌냐면요. BIS 자료 기준으로 2014, 2015년에 약 5영억 달러 규모였던 시장이 2025년 기준으로 2조 1, 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0조 원입니다. 10년 만에 4배가 넘게 불어난 거예요. 최근에는 메타, 오라클, xAI 같은 AI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천문학적인 돈을 여기서 끌어다 쓰면서 더 빠르게 커지고 있고요. 블랙스톤, 블랙록, KKR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글로벌 큰손들이 전부 이 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거대한 시장이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그림자 금융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미국 월가 이야기 아니야?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러실 수 있어요. 상관 있습니다. 아주 크게. 한국이 이 사모대출 시장의 큰 손이거든요. 얼마나 넣었냐? 최소 38조 원. 이거 추정치가 아니라 금감원하고 언론이 하나하나 모아서 계산한 숫자예요. 쪼개서 볼게요. 금감원이 증권사 12곳한테 자료받아서 집계했더니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 해외 사모대출 펀드 잔액이 17조 원이에요. 여기에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이랑 IMA 자금으로 자체 투자한 게 1조 5, 0억 보험사 자체 투자분까지 합치면 금융사 쪽만 20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이요. 약 10조 9 0억 들어가 있어요.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 KIC도 6조사 800억. 다 합치면 38조가 훌쩍 넘는 겁니다. 아까 그 블루아울, 클리프워터, 스톤리지 같은 데서 돈 못 돌려줘 하고 있는 그 시장에 우리 돈이 38조나 잠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사모대출 같은 거 투자한 적 없는데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본인도 모르게 연결돼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보험 얘기를 해볼게요.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가 2022년에 블랙스톤 펀드에 약 1조 원 규모 투자 약정을 맺었거든요.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형 보험사들은 사모대출을 전체 자산의 1, 3%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가 줄줄이 터지면 보험사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다. 1, 3%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삼성생명 운용 자산이 200조 원대예요.
1%만 해도 2조입니다. 더 직접적인 건 개인 투자자 쪽이에요. 한국투자증권이 작년 12월에 출시한 IMA 종합투자계좌 아시죠? 원금 보장의 연 4% 이상 수익, 이런 문구에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가입하셨잖아요. 근데 이 IMA 운용 자산 안에 해외 사모대출이 들어가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삼성증권도 고액 자산가 대상으로 사모대출 상품을 500억 원이나 팔았고요. 금감원 자료를 보면 사모대출 펀드 중 개인한테 판매된 금액이 2023년 154억 원이었는데 2025년엔 797억 원, 2년 만에 3배 넘게 뛴 겁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말 뒤에 뭐가 깔려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사모대출이 다른 투자랑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위험하냐? 핵심적인 문제가 3가지 있습니다. 하나, 안이 안 보입니다. 사모대출은 이름 그대로 사모예요. 비공개. 대출 금리가 얼마인지, 담보가 뭔지, 빌려간 기업이 재무 상태가 어떤지 투자자한테 제대로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그림자 금융인 거예요. 둘, 성적표를 자기가 매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요. 사모대출 자산의 가치를 운용사가 자체 평가해요. 객관적인 시장 가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부실이 생겨도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요. 채를 대로 채다가 한꺼번에 터지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대출이자를 현금 대신 주식이나 채권으로 때우는 PIK 비중이 2021년 7%에서 작년 3분기 10.6%로 올랐어요. 겉보기 부도율은 2.46%인데 실질은 훨씬 높다는 거죠. 모건 스탠리가 올해 3월에 보고서를 냈는데 사모대출 부도율이 최대 8%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셋, 긴 투자의 짧은 출구. 사모대출은 기업한테 5, 8년짜리로 빌려주는 장기 자산이에요. 근데 일부 펀드는 투자자한테 분기마다 환매를 허용해 줍니다. 평상시엔 괜찮아요. 근데 한꺼번에 돈 빼겠다 하면 빌려준 돈은 아직 안 돌아왔는데 돌려줄 현금은 없는 거죠. 이번 펀드런이 정확히 이 구조에서 터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모대출 문제가 전체 금융시장으로 번질 수 있는 통로가 하나 있어요. 신디케이트론, 우리말로 공동대출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기업이 0억이 필요한데 한 금융사가 혼자 다 빌려주기 부담스러우니까 A사 300억, B사 300억, C펀드 400억 이런 식으로 나눠서 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대출 만기가 돌아와서 연장, 그러니까 롤오버를 하려면 참여자 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 C펀드가 펀드런을 겪어서 우리는 더 이상 돈을 댈 수 없습니다 하면요. 전체 대출이 멈춰버립니다. A사도 B사도 멀쩡한데 C 하나 때문에 0억짜리 딜 전체가 날아가는 거예요. 돈을 빌린 기업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금줄이 끊기는 겁니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모대출 운용사랑 같이 엮인 딜은 일단 전부 중단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벌써 현장에서는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한 곳이 무너지면 옆으로 쓰러지고 그게 또 옆으로 쓰러지고 전형적인 도미노예요. 상황이 이쯤 되니까 우리 금융당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금감원이 3월 4일에 뭘 했냐면 주요 증권사 19세 담당 임원하고 준법 감시 책임자를 긴급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이 왜곡되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라. 비상계획을 지금 당장 세워라. 지금은 12개 증권사의 사모대출 투자 내역을 정밀 분석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제 3월 21일에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금융회사의 사모대출 노출은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면서도 비은행권 자산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동성 대응력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정부가 비은행 금융 안정성 모니터링 체계를 돌리겠다는 겁니다. 현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일부 기관 투자자들은 사모대출 관련 신규 투자를 전면 중단했고 해외 운용사들은 한국 투자자들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우리 현금 충분하다.
걱정 마라 하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이게 진짜 안심이 되는 상황이면 운용사가 직접 전화를 돌릴 이유가 없겠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3호 대출 시장이 2조 달러라고 해도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크지 않으니까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때도 처음엔 다들 그랬거든요. 별거 아니야, 관리 가능해. 그러다가 터졌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혹시 본인이 가입한 펀드, IMA, 발행어음, 이런 상품의 기초자산이 뭔지 확인해 보세요. 원금 보장, 연 4% 확정 수익, 이 문구만 보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뒤에 깔린 자산이 사모대출인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둘째, 이건 투자의 기본이지만 다시 한번 새겨야 할 말입니다. 고수익 뒤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있습니다. 사모대출의 가장 큰 위험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부실이 공개되지 않고 자산 가치를 제3자가 아닌 운용사 스스로 매기고 막상 환매하려면 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번 사태가 그냥 월가의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진짜 뭔가 큰 것의 시작인지 저도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새로운 소식 나오면 바로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